한국 드라마 시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혀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솔직히 일본, 중국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 팬이 아닙니다. 한국에 다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태국은 더 아름답고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태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을 보이콧한다면 영화, 시리즈, 상품, 음식을 포함하여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분명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댓글들은 태국 뉴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실제 태국인들의 댓글입니다. 그들이야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기보다 일단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호기로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요. 아쉽지만 현재 태국의 상황을 보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등 뒤에 숨어 반한 감정을 태국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데 조만간 이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태국을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태국인조차도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뿌리아입니다. 태국 북부의 아름다운 도시 치앙마이 출신이에요. 지금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중견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하곤 해요. 고층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치앙마이의 아늑한 골목길을 걷던 때를 떠올리면 가끔은 아련한 향수에 젖기도 해요. 제 업무는 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 계약 및 유통 관리예요.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만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죠. 특히 태국 기업들과 협상할 때면 제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미묘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이런 순간들이 제 직업의 매력이자 도전이죠. 제 부모님은 치앙마이 타페게이트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셨으니 거의 평생을 그 일에 헌신하신 거죠. 식당 이름은 반뿌리아예요. 뿌리아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릴 때는 그 이름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정성 어린 요리와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식당 평판이 좋았어요. 여행 사이트에서도 별점이 꽤 높았죠. 치앙마이에서 꼭 가봐야 할 숨은 맛집이라는 리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의 여유까지는 아니었죠. 태국에서 대학 교육은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게 제 미래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미래라고 여겼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죠. 뿌리야, 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 공부가 너의 미래를 바꿀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의 꿈이 저를 통해 이뤄지길 바라시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그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작가님이 우리 식당을 찾아오셨죠. 촬영 허가를 요청하시는데 부모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 없는 부모님께는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동생을 바라보시더니 용기를 내어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 부모님 눈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인기 연예인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와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식당은 매일 북적거렸고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더 바빠지셨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덕분에 저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탐마삿 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똠얌꿍을 특별히 끓여주셨어요. 그날의 행복한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대학 2학년 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요? 그건 바로 우리 식당을 찾아주신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행동들이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매너 있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면 항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었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순간들, 한국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태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금의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감사함을 느껴요. 제 꿈을 믿어주신 부모님, 기회를 주신 한국분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죠. 이제 저는 태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양국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꿈만 같았던 저에게 얼마 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에서 벤코리아 캠페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말이에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면 속 태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제 정체성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편으론 태국인으로서 동족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2의 고향인 한국을 향한 이 같은 반감이 안타까웠어요. 사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관광객들을 많이 봐왔고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늘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욱 의아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알게 되었죠. 바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제였어요. 이 제도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태국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죠. 처음엔 이 제도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갑자기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한국에 도착한 일부 태국 관광객들이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 돌아가야 했던 태국인들의 절망감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이 태국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태국인들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려 78%나 되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상태라니.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로 인한 문제는 제가 실감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태국 음식점이나 태국 제품을 파는 마켓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불안한 눈빛, 숨죽인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들.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마약 범죄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그 중심에 태국인들의 마약 밀수와 밀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어요. 같은 태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비록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가 있고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과 좋은 분위기 등의 매력도 있다고 말했죠.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런 발언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했죠. 결국 이 발언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태국에서는 평소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많이 하고 각종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데 이걸 방관하는 우리 태국 정부나 관계부처들부터 이때다 싶어 군중 심리를 일으켜 돈벌이를 위한 선동을 하는 언론과 유명인들까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뿌리야. 요즘 치앙마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최근 태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 결과 우리 고향 치앙마이에도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중국 여행객들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치앙마이는 한국, 미국,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가 치앙마이의 매력이었는데 우리 식당에도 이제 한국 손님들은 거의 안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침울한 적이 없었죠. 대부분 중국인 손님들이야. 너희 아버지랑 나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컸죠. 처음에는 우리도 좋아했어.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뭐예요, 아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중국인들의 여행 매너가 글쎄,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많이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한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 고향에서도?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심지어는 같은 중국인들끼리 다투는 일까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간 자리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담배꽁초에 심지어 아무데나 침을 뱉기도 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지 모르겠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갑자기 제 오랜 친구 말리가 떠올랐어요. 말리는 치앙마이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죠. 곧바로 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뿌리야, 너도 들었구나. 말리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나 사실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죠. 말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 손님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 마치 자기들 하인 대하듯 해. 그리고 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인 손님들은 마사지를 받으면서 성추행을 하기도 해. 더 무서운 건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리의 목소리에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 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시 예전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말리의 목소리에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마음속은 고향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죠. 이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이 훼손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회사에서의 평범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파사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이 시간에 동생이 전화하는 건 처음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파사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듯한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파사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아빠랑 엄마가 식당 일을 하다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 동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서워 언니.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긍정적이던 동생이 이렇게 울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파사이, 천천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파사이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식당이 북적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파사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한 무리의 중국 남성들이 들어왔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제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파사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중국어를 잘 모르시잖아. 그냥 미소 지으며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들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엄마를 벽으로 밀쳤어. 파사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런 폭력을 당했다니.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가 주방에서 나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하셨는데 파사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빠를 무차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어.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런 끔찍한 폭력을 당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겁에 질려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 파사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오히려 일부 중국인들은 웃으면서 구경하고 영상을 찍기까지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다니. 다행히 옆 가게 김씨 아저씨와 몇몇 태국 사장님들이 와서 도와주셨어. 파사이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 덕분에 겨우 상황이 정리됐고 경찰도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파사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랑 엄마가 너무 많이 다치셨어. 내가 더 빨리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파사이,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끔찍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뿌리야,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도 충격과 동정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뿌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 빠른 비행기를 알아볼게. 넌 지금 가족 곁에 있어야 해. 부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시는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을 떠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부모님의 상태가 어떨지, 동생은 괜찮을지 온갖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치앙마이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들이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동생 파사이를 발견했어요. 파사이, 언니가 많이 늦었지? 제 목소리에 파사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밝고 활기찼던 동생의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파사이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껴안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언니, 그 한마디에 파사이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동생을 안은 채 저는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괜찮아. 이제 언니가 왔잖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더 빨리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 파사이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들자 우리는 천천히 병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자 저는 잠시 망설였죠. 문 너머에 있을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아빠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어요. 평소 늘 꼿꼿하게 펴고 계시던 허리는 침대에 기대어 축 처져 있었죠. 엄마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계셨어요. 두 분 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약해 보이셨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빠, 엄마,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뿌리야,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네가 여기 와줘서 고마워.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으시길래 우리 회사에서 내 사정을 알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예약해 주셨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다며 그제서야 웃으시더라고요. 일단 무작정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먼저 동생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 가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은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었는지 식당을 보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깨진 접시, 테이블, 집기들을 정리한 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때가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도 불쾌한 내색을 한 명도 한 적이 없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다른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들도 너무 좋았다고 말이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한순간에 동네가 엉망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 손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따뜻한 정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현재 태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등의 반한 감정을 갖는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한국에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100% 우리 태국인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국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의 상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언론에서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 관광산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보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의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들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부모님께서 회복하고 저희 가족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사랑해요. 한국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겠냐며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한국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느낄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최선을 다해 매달리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한국에서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한국에 대해 알리고 진실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한국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태국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 여행 금지, 일명 밴코리아 해시태그로 인해 태국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등지고 중국의 등 뒤에 숨어 그들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실제 태국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단순히 여행객 차별 따위랑 비교하는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체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레아우라 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해외 사연도 기대해주세요.